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활평점제와 생활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안내하게 된 우리 학교의 인성교육부 안민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안내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학생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이 많죠. 지난번에 제가 연수했던 학교폭력 행위도 있을 거고요. 절대 저질러서 안 되는 범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외에 학생으로서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동들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지, 아침에 등교할 때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매점에서 사온 빵이나 과자를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폭력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학교의 학생으로서 잘못된 행동들이 되겠죠. 자, 이러한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치 또는 처벌을 받게 되냐? 자, 학생으로서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생활평점제라는 제도에 따라서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벌점이 쌓이게 되면 생활교육위원회라는 게 개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생활교육위원회라는 거는 옛날식 표현으로는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 선도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뭐 내용은 옛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지 않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잘못인 경우에는 즉시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시험 때 컨닝했다, 치팅했다. 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은 벌점이 누적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고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처벌, 즉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처벌은 2중, 3중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전거를 훔친 것은 범죄죠. 절도니까. 자, 그러면은 아마 그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이 범죄로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와 별도로 학교에서는 또 자전거 절도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다른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위원회는 2중, 3중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활평점제란 무엇이냐? 자, 학생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이 생활평점제 기준에 따라서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 벌점을 받은과 동시에 스쿨투게더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보호자분들에게 벌점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학생으로서 나쁜 짓이 아닌 훌륭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역시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을 받게 되고요. 상점 받은 내용 역시 가정에 있는 보호자분에게 안내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자, 벌점이 쌓여서 어떤 기준 벌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상점이 쌓이면 좋은 점이 있겠죠. 자, 우리 학교 규정에 따르면 상점 30점 이상의 누계자는 모범학생 표창이라고 하는 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 우선 추천 대상자로 추천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점 많이 쌓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를 기재하실 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징계를 받고 싶지 않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점을 많이 받으세요. 그럼 벌점과 상점이 서로 상계 처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벌점을 5점 받았는데 착한 일을 해서 상점을 5점 받게 되면 이 벌점과 상점이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0점인 벌점도 상점도 없는 상태로 이제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몇 점의 벌점을 받게 되냐? 자, 우리 학교에 뭐 31가지인가의 벌점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다 지금 알려드릴 시간은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많이 저지르는 몇 가지 중요한 잘못들을 기준으로 벌점 몇 점 받게 되는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각을 하잖아요. 상습적인 무단 지각, 미인정 지각을 하면은 이게 벌점 대상이 됩니다. 이제 판단은 누가 하시냐? 담임 선생님이 하시겠죠. 1점의 벌점이 부과가 되고요. 선생님에게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경우에도 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막 훈계를 하시는데 짝다리 짚고 호주머니 손 넣고 껄떡껄떡 대면서 막 왜요 뭐요 막 이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럼 이때 벌점이 5점이 부과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실내 정숙을 위반했다. 실내에서 뭐 뛰거나 공놀이 하거나 고함 치거나 이랬을 때 2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 매점에서 산 뭐 아이스크림, 음료수, 빵, 과자 이런 음식물을 이제 실내로 반입을 하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섭취하다 걸리면 2점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자, 또 교내 여러 물품을 여러분들 막 고의로 훼손한다, 막 열받았다고 막 교실 창문을 주먹으로 깬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제 교실 책걸상에다가 막 낙서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5점의 벌점이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자,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학교에서 지급한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자기가 뭐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는 용도로 막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 있는 TV나 컴퓨터를 막 무단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도 2점의 벌점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뭐 절도나 도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벌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생활교육위원회 개최돼 가지고는 바로 그 즉시 징계를 받게 되고요. 특히나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교내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선생님께 적발됐다. 자, 그때는 차수에 따라서 벌점이 다른데요. 그날 1차 적발되면 3점, 2차 적발되면 5점, 3차 이상부터는 7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요. 중요한 게 벌점이 한 번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쓰다가 그날 5번 걸리면 5번 다 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뭐 50점의 벌점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중요한 게 앞서도 한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고사 기간에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 이때는 벌점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역시 바로 생활교육위원회가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징계를 받게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부정행위 저지른 과목은 즉시 0점 처리가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본인의 실력을 위배해서 노력 없이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정행위, 고사 부정행위 같은 나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들 또 옛날에 많이 저질렀죠. 최근에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현명해져서 흡연하거나 음주하는 학생은 선생님 잘 본 적이 없는데, 자, 뭐 전자담배나 술담배를 소지만 해도 5점의 벌점이 부과가 되고요. 피다가 걸리면 7점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2번까지는 벌점만 부과가 되는데 흡연이나 음주가 3번 이상 적발됐다. 그때는 벌점에 상관없이 즉시 징계위원회, 즉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돼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노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실제로 가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교복을 미착용한 경우, 이때 벌점이 2점이 부과가 됩니다. 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 슬리퍼, 특히 크록스 많이 신고 다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2점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크록스도 왜 안 되나요? 여러분들, 크록스도 운동화보다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등하교 시에 운동화 착용을 학교가 규정으로 강제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 슬리퍼 신고 다니거나 크록스 신고 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슬리퍼나 크록스 잘 벗겨지다 보니까 이런 신발 신고 학교에 등하교 하다가는 잘 넘어질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요. 교복을 입을 때 선생님, 그러면 겨울철에 너무 추운데 교복에 외투만 입었을 때 추우면 그 위에 사복 점퍼를 걸치면 그것도 벌점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입을 수 있는 교복을 다 갖춰 입은 경우에는 겉옷으로 뭐 두꺼운 패딩이나 뭐 코트를 입었다 할지라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겉에 패딩을 입었는데 안에는 교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걸로 봐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중요한 게 요 복장 규정 외에도 지금 31가지의 벌점 항목이 있는데 여기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요건 학생으로서 잘못된 행동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인성교육부와 협의하셔가지고 여기 벌점 항목이 없더라도 벌점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자, 너무 벌점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상점은 없냐? 상점 있습니다. 상점이 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 안내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우리 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학생마당에 학생생활 규정에 가면은 2021학년도부터 이제 적용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생활 규정이 안내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상점은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벌점을 이제 많이 받았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벌점 징계된 점수에 따라서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교내 봉사를 이제 받게 되고요.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교내 봉사 또는 사회 봉사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50점 이상 아주 요주의 인물로서 많은 벌점을 받았다. 그럼 특별교육 이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벌점에 상관없이 등교 정지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벌점을 이제 주는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벌점 쌓인 걸 계산을 하냐? 매 학기 방학이 시작하기 7일 이전을 기준으로 벌점을 누계해서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돼서 징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식 7일 이전. 겨울방학이다. 겨울방학식 7일 이전. 그러니까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벌점이 이제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생활 태도를 좀 반성해 보시고, 야, 내가 보니까 지금 벌점이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방학 7일 이전이 거의 임박했다. 그럼 최대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점을 많이 받아서 벌점을 상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벌점을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벌점을 부과할 때 학생 여러분들이 좀 보이는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저만 교복 안 입은 거 아닙니다. 저만 슬리퍼 신는 거 아니에요. 저만 매점에서 음식물 사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적절한 태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왜 저만 체포합니까? 이 세상에 저 말고도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도둑들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잡으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다를 게 없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벌점을 받을 만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 좋은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이러한 벌점 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태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상벌점 제도, 특히 벌점 제도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모범적이고 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벌점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연수 들으시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